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를 다녀왔는데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그리고 서정리역과 고덕산업단지 이 일대를 영상을 좀 담아왔는데요. 요 영상과 함께 고덕국제신도시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서정리역 인근에 어떤 계획이 있고 고덕산업단지는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2015년 5월 8일 기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사죠.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때가 평택 삼성산업단지 착공한 날이에요. 자, 이거는 당시에 이제 뻔한 기사죠. 워낙 많은 개발 건수가 있었고요.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들고 이런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이 몰리는 평택 부동산 투자처로 급부상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착공하고 바로 직후입니다.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의 평택 부동산 들썩.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습 효과라 보시면 돼요. 수원의 영통지구에 삼성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기흥에 들어가고 화성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 일대가 다 뒤집어졌어요. 제대로 장사 안 된 데가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든 이런 쪽은 다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들썩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삼성산업단지 그리고 신도시가 합쳐진데 여기가 고덕신도시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덕국제화 신도시고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에 만들어지고요. 면적은 406만 평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넓죠. 이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 280만 평쯤 되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크고요. 저기 뭐 평촌 신도시라든가 3번 신도시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데가 요 고덕 신도시입니다. 수용 인구는 약 5만 세대를 수용해서 14만 명 정도의 인구를 넣는다고 해요. 시행자 같은 경우는 LH가 8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이런 데서 나머지 조금씩 가져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1단계는 144만 평 해가지고 서정리 역세권과 삼성산업단지를 개발하고요. 2단계는 125만 평 해가지고 행정타운을 개발합니다. 이쪽으로 평택시청이 이전을 하겠죠. 시청이 이전하면 어쨌든 그 인근 개발은 약속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3단계는 137만 평에서 국제교류단지와 테크노밸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획이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제교류단지는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녀온 주 장소가 요 고덕신도시 라인이에요. 여기 표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정리역이고요. 여기 앞에 빨간색이 있는데 이제 서정리 역세권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아파트를 한창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를 지나서 요 삼성산업단지까지 지나왔던 그게 제가 다녀온 코스인데, 아무튼 요 내용들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리역을 좀 먼저 볼까 해요. 서정리 역세권 개발하니까 이제 서정리역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현재 1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현재 개발은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뭐 건물은 3층, 4층짜리 건물이 있고,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정확히 냉정히 말하면 볼품은 없는 그런 역세권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이용객이에요. 수도권 전체 1호선 경부선의 서정리역의 이용객들인데 2005년 개통되고 나서요. 1일 평균 이용객이 꾸준히 늘었어요. 꾸준히 6,346명이었다가요. 10년 지난 2015년에는 거의 4,000명 정도가, 거진 2배는 좀 안 됩니다만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1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이런 그 외진 지역에 있는 역사치고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앞으로 뭐예요? 여기를 끼고 들어가는 게 고덕신도시죠. 14만 명, 15만 명이 들어가는 데가 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신도시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하루의 이용객이 수만 명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난 9월 5일날, 이번 달 초죠? 9월 5일에 철도공단에서 대규모 설계사업 착수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 정권에서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겠네요. 7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이건 뭐가 있냐면 서정리역과 지지역을 연결해주는 라인이에요. 뭐냐면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를 SRT 라인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서정리에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비둘 게 아니라 서정리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고덕 신도시의 이제 최근 기록 계획인데요. 서정리 역세권 복합 개발지구로 잡혀 있죠. 현재 역사하는 위치는 여기고 기본적인 역세권이라고 만들어진 데는 이쪽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사실은 별로 볼 게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뒤쪽이 넓은 데가 고덕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서정리역도 이쪽 라인으로 다시 재편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는 서정리 역세권 복합 개발 계획을 미리 이제 잡아놓은 건데요. 이제 원래는 8층까지 올리고 10층까지 올리고 했던 오피스텔이었는데 새로 이제 20층까지 올리는 걸 허용한다고 하죠. 이거는 역세권 특별법 이런 것들이 적용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정리역 일대를 담은 영상이 짧게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좀 전에 보셨던 그 편의점 있는 건물 있죠. 거기가 서정리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에요. 3층짜리 정말 사실 지금은 볼 게 없는 역세권이라고 하기도 조금 머쓱한 그런 건물입니다만 거기 땅값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요거는 지도로 바꿔서요. 서정역 앞에 있는 아까 그 편의점 건물 여기가 지도를 서정동 430-2번지라고 나오죠. 위치가. 요거를 토지이용계획 강연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주소 써있죠.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반 430-2번지 대지입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뜻이죠. 면적은 30평 정도가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요거는 제곱미터당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420만 7천원이죠. 이 정도면 평당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당으로 얘기하면 평당 1390만원 약 1400만원 정도가 되는 게 요 땅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당연히 실거래가는 아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값을 얘기를 할 때요. 시세,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100%라고 잡으면요. 감정평가액은 보통 70%를 잡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30%를 잡습니다. 지방이나 임야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지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30% 잡으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하면은 그냥 시세 정도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 가서 직접 체크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평당 1,400만원 정도예요. 3배 정도 하면은 4천만원이 넘어가겠죠. 평당.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별로 볼품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땅값이 이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역세권 땅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번 터지면 잭팟이라고까지 할 정도니까요. 다음은 고덕신도시 라인을 보겠습니다. 고덕신도시는요, 이렇게 이제 조감도는 잡혀 있죠. 산업단지랑 바로 붙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LH에서요, 그 고덕신도시 내부에 있는 아파트, 공공 아파트죠. 여기를 분양하는 광고 팜플렛에 담겨 있는 조감도예요. 보시면 입지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정리역과 지지역을 같이 끼고 있고요. 그 삼성산업단지죠.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를 끼고 있기도 합니다. 옆으로는 송탄역이라든가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로 뭐까지 들어가요? 평택시청까지 들어가죠. 시청이 들어가고 여기 인근에 행정타운이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평택도 굉장히 좀 선진화되어 있는 첨단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게 이제 고덕 신도시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고덕 산업단지를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2015년 5월 8일 이때 삼성에서 그 착공식 할 때, 그죠? 삼성산업단지 그 착공식을 하고 할 때 이 일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15조 6천억을 먼저 투자를 해서 이 인근에 개발을 하고요. 앞으로 2차, 3차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때가 이제 착공했을 때 기사고요. 다음이 이게 언제냐면 2017년 7월이에요. 이때 평택 산업단지, 고덕 삼성 산업단지가 이제 가동이 들어간 거죠. 완공이 문제가 아니라 가동이 된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거의 2년 만에 돼버린 거니까요. 그 정도 규모가 2년 만이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가동하면서 이제 삼성에서 21조를 더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이제 투자된 로드맵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평택과 화성과 아산 이쪽에다가 이제 나눠서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자, 이거는 올해 초요, 올해 초. 삼성전자가 평택 제2공장에 30조를 투자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 평택 일대 다시 한번 삼성 효과가 불어왔던 시기가 올해 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지지난달 8월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 그 일대가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삼성전자가 100조 이상의 뭔가 그 대한민국에다가 반도체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서 그걸 진행한다고 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덕 삼성 산업단지 요 개발 중인 모습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평택 고덕 신도시 인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니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요. 안쪽을 다 걸어 다녔으니까요. 근데 영상이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좀 짧게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덕 삼성산업단지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평택은요, 현재 압도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서요,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사람들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지하철 광고도 많고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죠.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분명한 지역이기도 해요.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은요, 그 입지 여건을 굉장히 좀 잘 따져야 됩니다. 왜냐면 개발이 이제 진행 중이 개발될 거다. 앞으로 이 지역이 많이 개발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기대 심리만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발 호재가 착공이 들어가고 한창 이거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요,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요 호재 하나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리라든가 방향과 흐름에 맞지 않는 땅이라고 하면,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투자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되는 지역일수록 투자할 때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 10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번째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